부부가 맞아요. 좀 맞아요. 시간 12시. 좀 받았어. 나도 이번에 전화하셔가지고 연락했을 때 나도 인터넷 갔어. 그냥 우리는 OTT 좋아가지고. 이따가 운동회 그냥 날 잡고 시험 볼수 있게 나름의 철학과 화면 특징이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취미생활 빨리 좀 다 좀 있으면 혼자 타먹고 더 여자친구 있어 없어? 솔직히 얘기해 빨리. 야 정확히 얘기해. 요즘 여자친구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없다면 어디 친구? 자,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이제 이게 됐습니다. 자, 이게 타이어 쪽으로 한번. 클릭은 되고 있는 거. 안 좋아졌어. 손가락 여러 개를 네, 적응을 좀 해야 돼요. 네. 자,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도 시스템이 아마 이러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논코 시스템에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을까? 몇 프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몇 프로 되어 있을까요? 10%? 20%? 업무 전산을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논콜 전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몇 프로일까? 사람이 가야 된다. 인위적으로 계획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렌보다는 100%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매장이 한국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다 돼 있고 메뉴가 다 있고요. 새로운 메뉴 들어오더라도 개발 필요 없고요. 애도 되고 사람 바뀌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사람이 우리가 딜리버리 아니라 사람 보고 찾아러 오라고 그래요. 그 위치에 가서.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여기도 이제 사이렌을 다시 보면 사이렌 오더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고 싶어요. 그렇지? 어디가 준비되어 있고 어느 매장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뭘 주문할 수 있고 그러면은 지금 진행 상태가 나는 순번이 몇 번이냐 그 다음에 언제 완료되고 대기 물량은 이거는 뭐 그쪽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 모든 게 이게 다 기록이 돼야 돼. 일단 다 놔야 돼. 논콜 시스템에 관련된 핵심 정보를 다 놔야 한 다음에 이게 기존에 저희가 타이어를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면 타이어의 계획부터 규격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스펙들이 다 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 요 파란색 집중하십시오. 파란색 부분이 과거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하기 위해서 타이어 소량이 필요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 단계 이런 게 모든 게 전산화돼야 돼요. 이 과정에. 지금은 사용자가 들어와서 시험을 해야 하면은 여기 기록하고요. 배열은 뭐 찍고 다 적어줘야 돼. 그래야 타이어도 나오고 시험 조건 나오고 배송도 자동 안 돼 있고 다 그냥 완전 수동이에요. 시스템이 돼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배송을 하려고 그러면 전화해야 돼요. 배송 기사한테 전화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그 어디야 김천 그 꿈이니까 저기 봉화에 이거 납품했는데 여기 뭔가 문제 생겨서 배송하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될까? 내가 딱 엔터키 누르면 와서 쭈루룩 싣고 가가지고 그냥 딱 공급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죠. 내가 이거 분출해가지고 저기 가서 이제 택배로 풀러서 갔든지 가가지고 설명할 수 있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그것만 해야 될 게 아니고요. 뒤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자동화해야 됩니다. 모든 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원하시면 하려고 그러면 30억 듭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돈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해봐 그랬더니 일단 됐어요. 그러니까 넥센 타이어는 홈페이지 자 내부 시스템에 글로벌 이렇게 모니터링이 돼요. 장비가 몇 개가 동작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완벽히 될까요? 그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필요한 만큼씩 계속 나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노조가 오케이 했어요. 일단 처음에 카메라 달아야 되겠다는데 카메라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이런 정보가 여기까지는 설계에서 기록하고 여기는 뭐가 기록하고 각자 자기를 여기다 어디다 기록한 거를 모았거든요. 정보를 모아서 정의를 했더니 이게 그냥 문제없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표는 얼마일까요? 이 한 장이. 이거 맞추시면 내가 상품 더 드리겠습니다. 요거 한 장이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2천만 원. 또 5천이요. 네? 5천. 또 1억. 1억 넣었어요. 또. 이거 몇 개월 걸렸을까요? 몇 개월? 6개월 걸렸어요. 정확히는 3개월 안에 만들었는데 조금 더 아까 1억 했죠? 조금 더 쓰실 분 없어요? 3억. 3억. 아, 3억 크다. 자, 나중에 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 2억짜리입니다. 2억짜리 이제 제가 이제 한 명 들어가서 이제 6개월간 고정해서 했거든요. 근데 저 밑에는 제가 관련된 고객분은 한 최소 50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20명이에요. 50명인데 제가 이 맵으로 계속 컨트롤을 했죠. 이 맵은 지금 이거 한 장인데 아까처럼 여기 누르면 이게 많은 정보가 붙어 있어요. 여기 이 안에 박스에 보면 이런 데도 있고 이 안쪽에다가 정보도 많아요. 연구소장님한테 보고했거든요. 이 한 장이.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보고 그 수십 장의 물론 보고서가 있는데 이 한 장이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 이걸 보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개발해, 여기를 개발해야 되겠고 스스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없으면 문서만 한 수십 장 주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까? 라는 사실이 좀 있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원래 이게 컨설팅 이야기를 새로운 경험. 이거 제가 들고 가면 안 되죠. 자, 컨설팅 이야기를 이렇게 2017년에 제가 타이어를 모르고 있으면서 이 회사 가서 했었어요. 아까 이거 뭐야 뭐였는데 뭐 이렇게 되고요, 뭐 이렇게 되고 뭔가 이야기를 해서 봤더니 그분이 자기 하는 일이 또 그대로 있대요. 근데 이거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논콜 시스템에 정리를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계속 만들었죠. 아, 프로젝트 타이어 개발하니까 타이어 상품은 어떻게 하고 단계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전부 문서로 파워포인트로 열심히 그랬거든요. 이게 한 40장짜리예요. 40장짜리. 그래 그랬더니 얘하고 얘 어떻게 물어봤어요. 고객이. 전 알 길이 없죠. 왜냐면 그분들은 맨날 업무를 하니까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고 문서에는 표현되어 있어. 여기 A 이렇게 돼 있죠. 요 B 이렇게 됐는데 이해를 도통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다 묶어봤어요. 이거는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한 달이 걸렸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파워포인트 문서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웹 방식으로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면서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펼쳐놨어요. 그랬더니 고객분이 처음에는 궁금했는데 처음 와가지고 네, 말이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지?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뭐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거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상대방을 위한 서비스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정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아까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블박스 없이 쫙 다 펼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 그릴 수 있으면 아마 스타트업 중에 최고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가. 근데 이게 기술 유출이냐? 이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장 한 장짜리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회사에서 봤을 때 저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그래주면 이제 또 다른 요소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특허가 다 걸려 있잖아요. 아까 사이렌 오더가 다른 회사가 못 하고 있어요. 커피숍. 왜냐면 특허가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이게 그냥 사이렌 오더가 아니라 전체를 디지털화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어떤 매장은 되고 어떤 매장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줘.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와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만약에 도전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또 나올 때 여기 계속 애들 서비스 애들 해가지고 뭔가 시스템이 체계가 돼 있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게 이런 기법이 원자력 발전소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이 전광판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거가 다 담겨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알람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럼 뜨면은 그 알람은 이제 모니터로 가면 이제 상세 그림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농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딱 문제가 있는지 나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 이쪽이냐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해서 그 다음에 대표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야 이게 문제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개발자 모드로 있으면 대표님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외워도 모르고 아무도 이야기 못해요. 이게 사용자 실수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거든요. 이런 또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게 사실 넥센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회사에서 넥센 타이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외부로 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쉐린으로 바꿨습니다. 미쉐린으로. 근데 이게 잠깐 설명해 보면 이것도 농콜 시스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여기에 타이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타이어를 만들려 그러면 이 카메이커에서 오이라고 하는데 오리지널 근데 타이어 회사에서 오더를 줍니다. 오더를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접수해가지고 요구사항을 주고 뭐 이제 이 타당한지 이런 걸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생산까지 합니다. 이 쭉 가는 일련의 과정이고 여기에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요즘에 그 과거에 뭐냐 그러면 종이도 많고요. 그 자리 옆에 타이어 막 잘라놓고 있고 리워크가 진짜 많아요. 타이어 리워크 볼록한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래서 이제 과거 방식으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오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미쉐린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바꿨어요. 아 우리가 옛날에 타이어를 그냥 만들어서 파는 데 집중했는데 판매에 집중했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트럭에 이제 그 센서를 달고 적용했더니 아 타이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서비스 기간 킬로미터로 판매했더니 어떤 사람은 에너지를 뭐 연료를 절감해가지고 아니면 절감해가지고 타이어를 덜 교체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미쉐린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막 A 트럭 회사 하면 그냥 장기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타이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타이어를 또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바뀌어버렸어요. 뭐냐 그러면 아 우리 회사는 이제 디지털 회사다. 서비스 업체. 타이어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미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미쉐린을 선언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 회사도 이게 와치 딱 했거든요.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전 직원한테 사장님이 와치를 줬어요. 근데 여기도 와치를 줬어요. 현대자동차에 와치를 주면 현대자동차 생각은 뭐냐면 이 본인이 차는 게 아니라 아마 애들 줄 거야. 누구한테 주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 여기 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전 직원한테 여기에 모든 업무를 세팅해 준 거예요.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10분 휴식 시간에 뭐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공정에 뭐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문제 생겼으면 바로 여기서 알람을 주는 거죠. 푸시를 주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는 그 회사에 디지털화가 되어 있냐 뭐 프로세스가 되어 있냐는 건데 현대자동차는 불가능해요. 나한테 이런 거 주면 뭐 노조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메인 탑재하는 게 있으면 문제 없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람을 줬더니 하나만 두 개만 계산해도 본전 뽑는 거죠. 본전 뽑아서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했고 그렇게 했던 스토리거든요.
네. 이제 요 안에 누르면 또 상세 정보가 있는데 나중에 뭐 시간 있으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항공기업체예요. 항공기업체. 저도 이제 저는 자동차 이제 항공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브라질에 있는 엠브레어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거기 이제 140인승 밑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동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동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여기 날개부터 여기 뒤까지 가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이 외부로 쭉 그거 다 만들어가거든요.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스템 어떻게 씁니까? 이런 절차에서 그렇게 봅니다. 항상.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동체를 만들어서 브라질의 엠브레어 거기다가 수출하는 회사 사천이 그 회사 얘기해 줍니다. 그런 회사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국책과제를 400억을 받았어요. 왜 400억이냐? 1000억은 안 된다더라고요. 국책과제. 이 중소기업이 회사가 지금 저기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이 회사. 아, 상장했고요. 상장 준비하는 회사가 이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예, 옆에 또 있죠. 그 업체들 많이 있는데 이 회사가 아스트 K라고 해가지고 이미 돼 있었는데 아스트 G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거 했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잉맥스 사고는 많이 나고 사고 나가지고 그 주문이 그냥 완전 하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막 물량이 들어갔는데 돈도 못 받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기억에 많이 남는 회사입니다. 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저거 만들었다가 제가 영업한테 또 교육한 게 있습니다. 교육인데 이거 누르면 이 안에 이제 지금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맵을 하면서 내가 했던 거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죠. 누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사례도 있고 뭐 있어서. 현대 한번 보시죠. 예? 누구야? 현대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대는 이게 여기는 포커스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원래 하던 게 있었고 자율주행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고 2020년에 우리 2020년에 제가 정 회장님이 우리가 글로벌 탑 3를 갈 거야 라고 2020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그랬더니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하면 글로벌 탑이던데 3위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복스바겐, 르노, GM 막 해가지고 도요타 걸 열심히 봤거든요. 봤는데 결국 이뤘어요. 3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남이 안 가는 길을 좀 가는 거 있어요. 몇 가지 보면. 그래서 보면 이 자료는 저도 원래 자동차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있는 자료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맵이 이렇게 만들어면 좋은 거는 이 한 장으로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이거 누르면은 수소정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뭐 해마다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나라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은 뒤에 백데이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되고 여기 안에는 이제 필요한 정보만 여기다가 다시 기록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들다 보면 시간이 오르더라도 2020년 2월 8월 달에 현대자동차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물어보면 이걸 정리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에 들어가서. 만약에 농폴 시스템도 좀 처음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뭐 자료를 만드는 게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한 장으로 라든지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런 형태의 예제가 되는 거고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있는데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컨셉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저장이 돼요. 제가 만든 거를 순차적으로 바퀴로 레코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만드는 과정을 해놓은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 이제 내용을 어떻게 이거 마인드맵 툴을 쓰는 거죠. 컨셉 맵입니다. 컨셉 맵 툴을 씁니다. 아, 컨셉맵 툴을 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툴이 있어요. 무료 툴입니다. 아까 나사에 썼던 그 툴입니다. 나사에 썼던. 아, 아마 여기 개발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거는 연습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해서 예, 나만의 정보의 축적 방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인플랩 스타일로 하나 이런 만드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개인이 있을 거고 팀이 있을 거고 어떤 식이든 잘 정리해 놓으면 이제 제가 볼 때 다른 회사하고 다른 모습이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를 이렇게 딱 떼면은 뭘 떠올리냐면 이거 이제 영화로 무비를 찍으면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만든 순차적으로 막 쫙 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개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쫙 레코딩을 하면 요거 보면 안에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영차는 이게 주주한테 보내는 그 자료에 보면 이런 정보가 다 붙어 있어요. 상세한 거. 그걸 다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보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그러면 1시간짜리 강의가 될 수 있죠. 이것만 가지고. 이게 아니 그러면 이제 롱콜 시스템 여러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하고 줄 때는 저걸 줄 필요 없죠. 그죠? 클로즈 시켜서 아까처럼 그냥 이미지 줘버리면 정보는 모르는 거죠. 설명은 되고 정보는 못 주고 정보는 안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의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 저는 이 취미가 좀 일이 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트렌드는 1년을 못 가더라고요. 6개월도 못 가고 사장이 됐는데 한 번씩 이제 그 당시에 상황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체는. 지금 현대차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테마로 계속 가져가긴 하는데 나머지는 공장에 있는 뭐 메타버스, 뭐 메타 모빌리티라는 거는 쇼에 끝난 것 같아요. 쇼. 그냥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데이터를 해보니까 진짜 보여주긴 좋은데 실제는 좀 힘든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본 뷰로 정리한다는 거죠. 내가 발표하는 사람이 본 뷰로 현장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이렇게 쭉 나의 관심사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롱콜 시스템도 아니면 다른 시스템도 볼 때 어떤 트렌드 아까 했지 그 전복 사고하고 상황이 고령화돼가지고 그분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는데 그럼 왜 사고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오후쯤에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농콜 시스템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주신 자료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일단은 새로운 부분이 쉽지 않네. 어쨌든 이런 고려사항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제 판매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가, 그 다음에 고려 관리해야 될 건 뭔가, 품질이냐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인증 다음에 실증 다음에 양산 유통해 갈 때 고려사항은 뭐냐, 그 다음에 마케팅 할 때 뭐냐라고
이런 요구사항이 이제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빌리티도 가보고 이제 가보고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어제 밤에 챗GPT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인플렛을 물어본 건 아니고 인플렛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이제 양산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부연 설명을 해보고 노콜 시스템에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네 가지 큰 기능이 있고 작동 원리는 그 배터리에 에너지 위에다가 여기 있는 그 산말기를 넣어가지고 모니터링을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 이탈 감지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정보 감지, 위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능이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약간 중복된 게 있고 어떤 거는 약간의 이제 목적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안전 솔루션에서 이제 사고 방지를 해서 그 다음에 관제 시스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앱 부분이 따로 또 하나 설명이 돼 있고 안전 서비스가 있고 이런 연관관계를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전 시스템의 솔루션의 그 요소가 몇 건이냐 1, 2, 3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비중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류를 어떤 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기능들은 이렇게 뜨신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래서 좀 더 생각해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발 실증이 끝났고 2022년에는 이제 그 조달에 목록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지자체로 공급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시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을 양산 판매로 가야 됩니다. 양산 판매로 가야 되면 뭐 저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챗GPT가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5가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생산 시스템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 스스로 물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 마케팅 체계에서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체계가 있어요. 순서대로. 혹시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상황은 문제라고 보시면 이제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은 그래서 보면은 생산 체계는 뭐가 필요하냐? 자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통 제품을 이제 판매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통상적인 아마 표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잖아요. 이렇게 단말기를 만드는 게 있고, 아까 네트워크 케이블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패키지 박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운기 같은 거 부착하려면 그 키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패키징하는 것도 있어서 생산 시스템, 그거 만들기 위한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하나마다 이게 추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 테스트도 해봐야 될 거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뭔가 사람이 많이 붙으니까 뭐 이런 자동화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면 한 5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이런 거 할 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품질 관리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국내 같으면 뭐 PS 9000이라든지 IS 9000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획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품질 체계, 인정해 줄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불량률이잖아요. 불량률을 제어하는 게 최고 나갔을 때 완벽하게 품질 문제가 없다 이러면 최고일 것 같은데 그 품질은 생기니까 이제 어디에서 생길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냐? 그러면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 오버 더 에어로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거냐?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뭐 에러 났으면은 그냥 본격으로 다 조치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니 사람이 가서 다시 분해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물리 체계는 손가락 하나하고 두 개를 이시면 하나 가지고. 하나가 왼쪽 클릭이라고 그러죠. 아, 지금 학교에서 되게 줄이고 하시면 다음에 좀 물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물류는 뭐 재고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하나가 이제 그 향후를 위해서 확대하는 판매 마케팅 전략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뭐 이제 판매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조사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아까 대표님 이야기했지만 경쟁사가 있잖아요. 경쟁사하고 차별을 어떻게 두든지 경쟁사 없어요. 있는데 이제 없어지고 있어. 사장님이 이제 딱 제거를 해주신 것 같고 이제 모르죠. 또 어느 순간에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의료 쪽에 그러니까 그 예약 시스템이거든요. 일반 병원들 있잖아요. 뭐 내과, 외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약해주는 거 있는데 제가 아시는 지인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수학강원도 어쨌든 그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예약 시스템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그 주요 이런 그 잘하는 내과 있잖아요. 이런 데 가지고 예약 시스템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다 개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딱 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모 회사가 딱 나타나는데 이 회사는 벌써 네이버에 광고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1위로 예약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용은 없어요. 안에 보니까 이 회사가 똑같이 복사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됐는데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어떤 현상이냐면 그 회사에 전화가 왔대요. M&A 할 수 있냐? 네. 이렇게 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업체는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경쟁이 나타나기를 제대로 경쟁이 나타나기를 시장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사업을 이제 롱콜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S 관련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개발자가 가서 할 거냐? 누가 가서 할 거냐? 조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그 협력사가 있을 거냐? 이걸 판매하는 이제 대리점에, 경비 대리점에 차라리 그분이 해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절차하고, 보상하고, 뭐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유지보수가.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1년 단위로 갈 거냐? 2년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저희도 소프트웨어 1년짜리를 서브스크립션을 팔았는데 1년 뒤에 막 난리가 나요. 왜냐면 이제 계약 조건 물었는데 1년 뒤에 왜 돈을 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히려 실습하기 위해서 조금 브레인스토밍을 불러보고 나왔습니다. 생산 시스템인데 생산 쪽에 챗GPT에 물어봤어요. 뭐 제가 이거를 다 알 수는 없고 오늘 물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범위 설정하고 설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수준하고 이런 것들이 평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은 딱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 절차로 따라서 글로벌한 스탠다드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또 방법이니까. 요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하나는 이제 이 자료는 제가 팀장님 들었는데 하나하나고 물류 이렇게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계획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고 그 챗GPT가 좋은 점은 이게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내가 궁금한 사항을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표준적으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거로 한번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판매 및 전략도 이 중에서 먼저 할 거하고 나중에 할 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다 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거는 내부에서 하고 이건 외부에서 도움받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전체 숲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할 때 얼마나 게 필요한가? 과연 이 중에서 그 논콜 시스템에 필요한 건 뭔가 요소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베이스가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배경으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또 그게 유사한 또 다른 어떤 사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먼저 좀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몸에 맞는 걸로 계속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저희 회사도 있는데 이 AS가 제일 큰 문제예요. 프로젝트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원칙은 이제 본격으로 하는데 일단 개발된 것만 한다. 솔직히 요구 사항이 오면 요구 사항은 따로 요구 사항을 받고 없는 기능을 만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라든지 어떻게 고객도 아니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 어딘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돼.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5가지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 팀장님 좀 어떠세요? 생각 조금 더 구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저희가 오후에 네. 실습해보면서 공무원 선생님 다시 말씀드려요. 자료를 아직 구체적으로 뭐 요거 안 보시고 그냥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논콜 시스템에 네네네. 논콜 시스템이 봤을 때 팀장이 봤을 때 이거 양산을 가려고 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뭘까? 일단 저희가 사업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일단 양산은 저희 OEM입니다. OEM으로 지금 위탁하기 때문에 OEM 이래서 생산 시스템에 이런 거 좀 위탁해서 좀 해소를 했고 네. 사업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차기 모델이랑 차기 모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발성 매출인데 이거 어떻게 또 지속적인 서비스로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또 걱정들을 하고 있고 아직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류 체계나 아니면 품질, AS 이런 거는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그걸 끝나서 이제 차기 모델은 사실 차기 모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차기 모델. 이 매출이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꾸준한 어떤 서비스를 몰래 해야 되는 사실 어떤 그 농민들의 그 단말의 그 시장에서 필요성을 저희 계속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검증이 된다 한들 또 어떻게 보면 사양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 또 다른 걸로. 그 어떤 농기계라는 카테고리나 아니면 농업이라는 그 주제로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들이 조금 고민되고 있거든요. 선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럼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고 저희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원래 준비해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저희 POC를 해야 어떤 리스크나 아니면 왜 선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배가 잘 뒤집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번에 없는 게 보면 꼭 뭐 GPS 해가지고 어디서 전화 신호를 해야지 알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제 기업에 제가 안전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몇 분 알고 있거든요. LG 그룹에 안전 분도 있고 그런데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프리랜서는 너무 잘하고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만들면은 이게 대기업에도 어딘가에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 정말 패키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포장을 해서 딱 집어넣으면 되는 게 돼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안 맞추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는 포장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 영역하고 공개 영역하고 내부에 뭔가 있고 이렇게 딱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를 많이 했더니 현대자동차의 옛날에 과거에 제일 큰 탑시크릿은 파워트레인이거든요. 트랜스미션 엔진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은 누구도 회장님와도 공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나가면 회사에 존속 위기가 온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은 본인들이 직접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 부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같이 이렇게 세팅하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독자로 막 가니까 좀 힘든 게 있고, 근데 지금은 또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리셋돼 버렸잖아요. 전기차 나오면서 팀이 완전 해체돼 버렸거든요. 전기차 메커니즘 같은 거. 예전에 그 많이 복잡하게 조립되던 게 지금 뭐 한 4번 하면 조립이 다 끝난대요. 이제 시대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패키징을 좀 잘 해야지 아까처럼 경쟁이 들어왔을 때 너무 쉽게 보이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지금까지 괜찮은데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심히 보시는 분도 좀 있고 하니까 약간 제 생각이 차기 과제가 있고, 그러면 지금 오후에 할 때는 일단 12시 전까지 이렇게 때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사님도 그렇고 집팀장님도 그렇고 개발자분 다른 분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공감을 해야 되고, 이게 과연 그러면 같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사실은 다른 사람이 다른 팀이 뭔 일을 하는지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뭐 잘못하는 게 있다, 그런 것도 좀 적어주시고, 우리가 잘하는 기술은 또뭐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이런 시간을 좀 공감하는 걸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 정의는 지금 우리가 그 팀이 이렇게 5명이 있으면, 무슨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정말 여기 깊게 오늘 한번 해보겠다. 그냥 업무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이 아니라 업무하듯이 하나를 해서 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는 잘해요. 저 설계했기 때문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은 제로. 그 다음에 생각은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계속 물어보세요. 이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도 하나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막 안 하던 거를 묶어보면 또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콜 시스템이 이겁니까? 크리에이티비티? 그러고 보면 나이지가 있잖아요. 안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막 있는데, 스피너스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 70대 분은 사고가 잘 나더라. 아니면 농촌에 뭐 길이 안 좋으니까 넘어지더라. 그 다음에 과수원에 있는 그 일반기가 잘 넘어지잖아요. 제초기 하다가 그냥 잘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얘는 넘어지면 완전히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처럼 방지책은 뭐가 있냐. 넘어지면 뭔가가 알람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가 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지지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보호하면 되잖아요. 운전자를. 그러니까 꼭 안전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걸 또 만약에 전개를 하면은 역백이 나오잖아요. 역백 시스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 옆으로 좀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약간 점심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디자인 싱킹을 하면은 이제 보통 이 단계가 많아요. 단계가 많은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일본하고 이런 걸 많이 해서 IoT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했던 건데 요거를 이렇게 다 할 건 아니고 대표적인 회사들이 제가 요 회사들은 다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유사한 회사가 뭘까? 라고 보면 여기 HBK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레이저 가공 기술이 있는데 LG에서 레이저 가공 기술을 가지고 분사를 했어요. LG 생기원에서 분사해가지고 그 옛날 핸드폰 뒤에 그 마킹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뒤에 LG 사이언 마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뭘 했냐 그러면 측정 장비를 다 측정 장비. 그래서 품질 측정 장비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하는 모든 거는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해서 이제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평택에 있고 여기 사장님이 여기 세아 메카닉스 사장님이세요. 이렇게 꿈이 있어요. 지금 매출이 1,000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LG의 그 TV 뒤에 보면 이렇게 벽걸이 뒤에 보면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2차 전지를 하나를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지금 뜬 회사입니다. 근처에 있어서 이 사장이 이제 제 친구라서 제가 여기 가서 했고 이 회사 거랑 여기 아마 비슷한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인원이 많더라고요. 이거 스타트업이라 그런지 원래 한 20명의 스타트업 명이 있었는데 지금 150명까지 늘고 매출이 원래 한 200 얼마 하다가 갑자기 이제 800억까지 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 싱킹을 하면서 이분들이 뭔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분도 여기도 똑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회사가 커지니까 갑자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 앞에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분하고 뒤에 들어왔던 분하고 매핑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했는데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펼치면 줄을 이렇게 쭉 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기가 잘하는 거, 잘하는 거하고 잘 못하는 건데 여기에 해야 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지금 있지만 이런 쪽으로 한번 붙여보시면 될 것 같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하고 낮은 거 붙이면서 이게 위치를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처음에는 좀 애매해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애매하게 그냥 내가 여기 붙이다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이 팀원분들은 이제 공감대 형성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붙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기 주제는 그냥 공통된 주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랩 전체에도 봐도 되고요. 아까 롱콜 시스템도 봐도 되고 아까 미래 그걸 봐도 되고 아까처럼 여기에 지금 잘 안 되는 게 아마 미래 사업이다 아니면은 복장 자유라고 다 이러면 좋은데 또 다른 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뭘 해야 되는데 약간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끝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요구한 거는 이게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팀이 우리가 이제 이익이 낮아요. 여기 아까처럼 10년 좀 넘었는데 매출은 800억인데 이익이 나죠. 그럼 이익이 나는 게 원인이 뭘까?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 문화가 아까처럼 20명분은 너무나 행복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다 주식도 있고 뭐도 있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기분이 좋은데 나머지 21번째부터 150명분은 그냥 회사예요. 일반 회사. 그런 데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같이 공감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20명 분들은 모든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불만은 뭐냐 그래 물어보면 이분들이 다 아는데 왜 이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냐라는 게 불만이에요. 물어보면 다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이 좀 있는데 왜 그래 봤더니 이러면은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물어봐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 여기는 LG만 하는 거예요. LG만. 근데 다른 데를 좀 뚫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인플레트 지금 국제과제의 중심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국제까지 조심해. 문선생님 제가 하는 국제과외 중심인데 회사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50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제가 그 홈페이지 보니까 다 홈페이지에 그게 나왔습니다. 네, 홈페이지는 다른 게 많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으악! 고쳐야지. 제가 아는 부분만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그게 다 오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LG가 여기는 다 LG 출신만 삼성으로 LG 하기를 싫어요. 그리고 여기는 광고에 많더라고요. 핸드폰은 신규 모델이잖아요. 양산전에 오기 때문에 보안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오기를 꺼려하는 게 있어서 근데 회사가 성장하려면 다른 회사 걸로 가야 되니까 이런 주제도 좀 해보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목표 달성이 이제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약간의 챗GPT하고 비슷해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 지금은 이게 매출이 이익이 이제 6.9%인데 예를 들어서 30%로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도별로 갈 거냐 이렇게 할 거냐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될 거냐라는 이야기 해보는 거죠. 사장님한테 우리 연봉을 내가 한 3배 더 받으면 내가 여기서 점프해서 이렇게 바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 볼 필요 있다니까요.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형태로 보면 뭘 하면 될까라는 거예요. 뭘 하면 아니면 아까처럼 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사장님의 뷰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나의 뷰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뭐 하면은 같이 팀원이 뭐 하면은 이 목표를 이끌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거 같이 또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이제 그 다음에 재밌어요. 요거 얼마만에 그랬을까요? 요거 퀴즈. 요거 한 장 그리는데 얼마 정도 시간 걸렸을까요? 10분이면 10분? 그렇게 빨리 걸렸어요. 10분. 또 다른 분? 11분. 11분. 또 30분? 30분? 시간 안 재봤는데요. 5분 만에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게 30분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데도 있고. 정말 생각이 단순해야 돼. 이게 성이 있잖아요. 기브앤테이크는 주고받는 건데 아니야 나는 한 개 줬는데 2개 받아야 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많아 사람들이. 근데 일단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생산과 품질을 뭘 주고받는지 지금 여기 영업도 있고 기술도 있고 또 어느 부서가 있나요? 기술 있고 품질 있고 뭐 있으면 내가 저기다가 줬는데 어디가 됐냐 저기 넥슨 타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시험팀에 임원이 있는데 임원이 이제 이거 해줘 그래가지고 요청해서 이분이 그 리포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임원분이 뭐 하냐 그랬더니 또 다른 일 시킨대요. 이제 이런 것들도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고 줬는데 그러면은 다른 일 시키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이걸 줬으니까 그다음에 뭐 다른 요게 관련된 걸 줘야 되는데 피드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걸 들었더니 사장님은 그러면 다른 일을 줬어. 라든지 아니면 이걸 했는데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행태든 그림이든 다 해보면 선출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제가 돌아가서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왜 이걸 하냐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 이렇게 아까처럼 이걸 분류를 한 다음에 이 실행 가능 높은 거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진짜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요 파란색 뭐야
그러게 우리가 이 잘하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 파란색 구간에서 집중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앞쪽은 이거는 이쪽은 약간 그 업체구나. 여기 낫고 여기도 그치. 여기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야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독자 해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배터리 회사를 해봤는데 현대차에 솔레이트 배터리 회사를 해봤는데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만들고 싶다고 몇 년 안에 뭐 해야 되냐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농촌 이 콜 시스템을 정말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저 어디야 사이렌처럼 스타벅스 사이렌처럼 고도화를 딱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잘 하면은 다음에는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의외의 답이 있었어요. 의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IT적인데 왜 데이터베이스가 그랬더니 배터리는 모든 게 테스트라고 테스트. 부품의 모든 소자가 다 테스트 돼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개발자는 이게 그 소자를 바로바로 선택해서 성능 있는 걸로 써가지고 코스트하고 성능하고 이렇게 트레이드오프해서 바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논콜 시스템을 아까처럼 이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빨리 이렇게 이걸 가지고 딱 이름만 바꾸면 바로 갈 수 있는 거지. 바로 가야 되는데 다시 다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제 1단계가 사실은 제일 특허도 내야 되고 늘 IP 같아. 이거는 보안구역 같아.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올라가거든요. 나머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많이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보는 거.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뭘 개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도 카톡방이 많아요. 카톡방으로. 업무를 카톡방으로. 여기도 혹시 아십니까? 카톡방으로. 저희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업무 시간에 이해해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나 현상을 우리가 어떤 거를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분은 회계 재무하고 관련된 거는 마감 시간 맞추시다라는 거예요. 마감 시간 안에 뭔가 들어와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감 시간 이후에 뭐 정보가 오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다 오니까 월말에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좀 각자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도 그래서 발표.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래서 뭐 저기 이 회사는 다 LG 출신이 많아요. LG 출신에 삼성에 뭐 반도체 있는 출신이 많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약간 저도 좀 자부심 느낀 게 우리가 이런 웍샵을 하면 이분들도 잘 따라왔는데 오늘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오늘도 그런 쪽으로 해서 웍샵을 잘 진행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식사 시간 하실 거죠? 식사를 하시고 1시에 잠깐만요. 이제 약 2시간 정도 이제 강사님에
의견을 들었는데 일단 잠깐 중간 랩핑 한번 해보시죠.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1시부터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요거는 1시 이후부터는 지금 얘기 들은 것 중에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자유스러운 제안을 한번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랩업을 중간 랩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네. 이슈를 정하고 그 팀을 꾸릴 때 그 팀 구성을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키워드를 모을 때 많은 키워드가 모일수록 더 이제 관계부가 설정이 잘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그 저기 햄버거 오니까 햄버거 오기 전까지 얘기 좀 하시죠. 일단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팀을 몇 개로 꾸리면 리더를 먼저 선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가 있으면 리더가 이제 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여기는 이제 사업본부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시간 정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컨셉 맵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와요. 컨셉 맵이 뭔가요? 제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저도 제가 아는다고 여러분 생각 어떤 사람은 강사님께 한번 들어보죠. 컨셉 맵 뭐라고 느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체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한 페이지에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것들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는 그 형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전체적인 틀이 한눈에 보이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보고자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를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지도 형태의 웹 지도 같은 느낌인 거죠. 그 웹사이트 지도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카테고리별로 타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맵이 보이는 거고. 네. 그런 게 컨셉이에요. 다큐멘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보면 배동연지도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한눈에 일단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거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으면은 글로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는데 약간 저렇게 이미지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뭐 새로운 분의 의견은 없어요? 자,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등장인물들을 여러 사람 모아놓고 그 등장인물들의 연결과 그 사람 간의 관계도를 먼저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과 이 등장인물과 원래 그 같은 다른 등장인물 이 관계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 사람과 반대쪽 사람의 관계를 알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또 누군 네, 저는 맵을 봤을 때 일단 느껴지는 게 한눈에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보이는 건 좋은데 이게 글로만 돼 있어서 좀 이미지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왜 우리가 왜 이 강사님의 소중한 시간에 왜 강사님 초빙을 드릴까요? 그 필요성하고 여기에 있는 툴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툴이 어떻게 적용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얘기했을 뿐이나요? 딱 2시간 있다 보니까 이해된다. 저게 우리 업무에 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저런 도움을 툴을 우리가 소개받아서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딱 느낌을 갖고 계시는 분이나요? 느끼지 마시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미지 트리의 그냥 그 펼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것과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에 그래도 그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대한 세부 사항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를 심플하게 이루어진 구성에서 저희가 일을 해나가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맵에서 어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기부.
이게 우리 기구 설계하는데 이 컨셉 맵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그걸 우리가 들어서 그걸 저렇게 표현할 때 같이 참여해서 내가 기구 설계하고 하는 게 이렇게 회로 설계 뭐 펌웨어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컨셉 맵을 왜 어떻게 활용하죠? 기구를 설계해놓고 조금만 크게 얘기해봐. 이래서 크게 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설계해놓은 것을 토대로 이제 그걸 만들려고 이제 다른 업체에 가가지고 이게 어떤 거에 쓰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 좀 편하게 뭐가 중요한 요소인지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도 네. 긴 설명 필요 없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우리가 요거를 당신한테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 시제품 요구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이런 연관성 때문에 중요한 거고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네. 쉽게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것들을 알아야 될 정도들은 이런 거다. 쉽게 설명해 줄 때 필요하겠다.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또 누가 없어요? 자, 배터리, 뚜껑이. 예. 이래서 하면 되고. 조지 말고.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게 개발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걸 해서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걸 짜는 건 좋은데 결국엔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궁금한 일정이나 이 언제 완료됐느냐, 테스트 언제 되느냐 이런 부분의 질의가 들어갔을 때는 저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테스트 시나리오나 이런 거 작성할 때는 저걸 참고해서 뭐 저희가 테스트하는 거에 대해서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정을 언제까지 해라라고 뭐 해도 명확하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개발자들하고 소통할 때는 저거를 크게 강요하면서 일하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이제 그런 생각도 있긴 한데 서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영업하실 때 이제 이거를 엔지니어 없이 기술 PT를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질문해. 굉장히 중요한 걸 딱 지금 그러니까 내가 셀링하는데 음. 우리 회사 차이점이 기술이 정말 좋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자바 코딩도 말로 해요. 화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에 또 포인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는 또 반대로 이게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코딩할 때 생각할 거잖아요. 속도는 정말 왜 빨라야 되는지 누르면 0.5초 만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리고 저게 왜 저렇게 되는데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개발하려고. 근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방안이 있거든요. 제가 프로젝트 할 때 개발자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는 한 30개 컴포넌트 30개 만들어야 되는데 개발하다가 보니까 5개를 끝났어요. 개발자가 바라고 할 때 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제 주문을 줬을 때 PM으로 주문을 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로 그냥 통합해서 하나로 끝내면 됩니다. 5개를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소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으로 또 시너지가 나는 거죠. 없는 게 또 만들어지고. 지금 강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자기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리더잖아 중간에서 자기를 통해서 개발자와 지금 항상 발표나 테스트 모든 다 있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 플래너라고 하는데 그 밑단의 세부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못하는 툴 그러니까 도메인을 정확하게 디스크랩션 못해주니까 아까처럼 일정이라는 얘기로 봤더니 다른 사람 거꾸로 자기 쪽에 뭔가 문제가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꾸로 던지고 있으니까 난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인 거고 그럴 때 저런 툴을 활용해서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어저께 예를 들어서 저희 수직 시스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오거나 또 사전에 프리 디파인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갔을 텐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제 또 다시 이제 어저께는 그런 얘기가 돼서 정리는 됐지만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휴게 테스트하고 이럴 때
그런 것들 세부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저 컨셉록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중복되는 그 설명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지금 서로가 다 다른 각도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어때요? 어떻게 느꼈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컨셉에 그 하는 이유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 집어넣고 넣어놓고 이제 어디 위치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다 같이 알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다 다른 시각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몇 번을 좀 해봤었을 때 제일 큰 문제점은 저걸 알고 계신 이제 강사님이 계시니까 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한두 시간 배워서 향후에 저희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한다면 그게 그만큼 효과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씀. 투머치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 오늘 이렇게 이걸 컨셉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오늘 이야기는 저런 툴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설명할 거냐 이야기를 손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툴은 1%. 툴은 1%고요. 99%는 내가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 손으로 어떻게 그릴 거냐. 제 스케치 보면 저는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손으로 많이 그리고 영감이라고 손으로 그려놓으면 그리고 이거 하나 또 부연 설명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싸워서 100점 100승 될 고객하고 싸워서 100점 100승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펜타시 때문에 한 분이 도로공사에 빅데이터라는데 그분들 예산이 연말에 몰려요. 3개월 만에 뭘 하냐 그러면 불러가지고 야 빅데이터니까 이거 빅데이터 해줘.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했더니 한 분도 없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맨날 얘기 야 네가 전문가인데 그래 이번에 제가 이걸 가르쳐줬더니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이건데 내가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했더니 고객이 소통이 되더라고. 아 그래? 그 진작 이야기하지.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는 의미 없고 그냥 문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문서화.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문서화 되면 아까처럼 사이렌 오더처럼 된다니까요. 저래 아니면은 그냥 일반 커피숍처럼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놓고 보면 약간 아까처럼 이 툴은 그냥 저한테 최적화된 거고 어떤 분은 엑셀로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아까 또 다른 툴 있잖아요. 뭐 엑스마인드 뭐 이런 거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있어요. 개발자는 아마 그걸로 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체 소통할 때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민기 씨는 보고 나서 생각을 한 게 그 개발 쪽에서 외주 업체한테 그런 개발을 해달라 할 때 저걸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할 때 막 전체 시스템을 싹 보여주고 너네가 할 거는 이제 여기 부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서로 인지를 하면은 되게 나중에 막 이거 없네 막 이거 빠졌네 추가해야 되네 하면서 기간이 늘어지고 뭐 틀어지고 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우리 내부에서는 예를 들어 논콜이라고 그러면 지팀장님 그 논콜에 대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시스템까지 다 같이 공감대를 이뤄서 거의 한 몇 분이 계신데 다 인지하고 있나요? 난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응.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쓸 필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한 가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사실 컨셉맵이 업무적으로 이제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뭐 연결관계나 그런 거 있는 거는 설명을 잘 해주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업무적인 게 사실 지금 다 부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또 부서가 물리적으로 서울이랑 김천 분석이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김천 분사 내에 있더라도 그런 소통의 오류로 인해서 조직 간에
연결이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조직 개선으로 좀 활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죠. 왜냐하면 자기 걸 정리하면 돼요. 계속 이야기지만 내 거를 정리하면 돼요. 사장님은 사장님 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뷰 보면 영업한테 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아니면은 CTO 계신 분 있으면 모달 주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자기 이걸 하고 그 위아래 소통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각자 하면 그냥 자기 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거는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같아요. 아까 논콜 시스템 만들어줘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이렇게 논콜 시스템 복사해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줘. 아까 선박처럼 하면 우리나라 사람 기절합니다. 오늘 했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주말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지? 걱정하는데 미국 사람은 전혀 걱정 안 해요. 아 그래요? 내가 아는 패키지는 기술은 이건데 일단 선박에 대해서는 공부가 뭐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 가지고 자기 의견을 주는 거죠. 선박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인터페이스는 야 이건 뭐가 필요해 라고 해서 던져주는 거 다시 준 사람한테. 그러면은 다시 받은 사람이 봐서 아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일을 해서 본인은 본인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오면 내가 할까 남이 할까 분류가 잘 안 돼요. 첫 번째.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전체가. 가능하면은 아까처럼 개발자든 이렇게 영업이든 기획이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전체 그림을 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 언제까지 개발 각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성장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전체가 뭐 하는 거를 자꾸 연습해 봐야 돼. 전체 지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 내비게이션 써가지고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전화번호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더 기억 많이 하야 되는데 지도 옛날에 책 막 찾아보다가 내비게이션 오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못 가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비게이션 베이스로 도로를 만들었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인터체인지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도저히 못 가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세상이 이래 자꾸 막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컨트롤 E를 할 때 약간의 그저께 이제 그 역삼동에서 개발자 모임을 했는데 제가 개발자 아닌데 두 사람이에요. 개발자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성공하신 분이 있고 사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개발자의 출신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사업을 하라더라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개발자는 코딩하는 사람이 코더하고 개발자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코더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 HTML로 자바로 요렇게 박스로 만들어지는 거는 개발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코드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쉽게 해서 앞으로 챗GPT한테 물으면 바로 답을 줄 수 있더라. 대신에 개발자는 뭐냐 그러면 아까처럼 농촌에 어떤 게 필요하고 경운기냐 트랙터냐 해가지고 UI도 많이 바뀌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화면 만들어주고 이걸 설계해준 사람이 개발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앞으로도 살아남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게 어떤 IT가 오더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고 특정하게 이렇게 지금 기술 안에서 딱 벌어지는 거는 이걸 정의만 해주면 지금은 그 30년 개발자 그분 28년 됐는데 23년 됐는데 자기보다 더 확실하대요. 주문하면. 그리고 많은 걸 주더라도 한꺼번에 얘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더를 주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그 이제 약간의 방향을 보면 이런 형태로 그 조직 간의 관계도 그 전체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어느 날은 영업했다가 어느 날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이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비스 하다가 갑자기 영업 보내고 영업하다가 갑자기 뭐 기술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가서 어느 날 코딩 하나 못하던 사람이 코딩 하나 할 수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이스를. 코드를 코딩하는 걸 이해를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해 주니까 회사로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밸런스가 좀 잡고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가 이렇게 스킬셋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뭘 잘하는지도 좀 보게 되고 하여튼 조직 운영은 그런 걸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꼭 맵이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저도 처음에 저 잘한 게 아니라 자꾸 하다 보니까 매일 하다 보니까 늘은 거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거. 왜 어떻게 저렇게 생각했을까? 처음에 만들 때는 저 절대 저렇게 생각 못해요. 보고 있다가 내용을 보니까 며칠 보고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뭘 강조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그때 이제 그 중심으로 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는 스마트하다. 조스. 이거 봤을 때 저희가 자, 이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외부 문서 저희 문서 같은 게 외부 고객들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소통을 위한 것도 좀 약한 거. That's correct. 그리고 제가 컨셉 내부는 저희 그 회사 내부의 폴더 구조 그 찾아가면은 여기 들어가서 최종 단계에는 이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폴더 구조까지만 짤 수 있어도 되게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아주 발상이 잘나왔어. 자, 문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면서 느낀 건 이제 제가 생각이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생각 파편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 A 사업 시스템 A 사업에 대한 생각, B 사업 시스템 있고 다 파편인데 이 생각들을 좀 통합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 툴을 가지고 그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로직을 다른 사람한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 내가 어떤 로직으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이제 되게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럼 이제 내 생각하는 방식하고 그 컨셉 맵에 이제 하는 그 로직하고는 아직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겠다. 제가 이제 뭐 마인드맵, PC 몸 만다라트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써봤는데 결국에는 다 못 쓰겠더라고요. 하다가 그런 부분이 이제 구타부 옆에 이제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사람의 릴레이션 연관이 중요하다고요. 저 오늘 요거 하고 끝날까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고민하고요. 나머지는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사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사장님한테 저도 도움을 요청하고 누가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그러니까 협업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다른 분들도 해보고 나니까 저거 조금 하면 금방 해요. 그러니까 논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툴이 복잡한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 자, 승진이 일어서. 승진이가 느낀 지금 이 오늘 주시하는 얘기를 들어봤잖아. 이걸 들으면서 느낀 건 뭐고? 거기 회사가 아니잖아. 인플레 입사할까? 중학교 2학년으로서 자기가 지금 학생이잖아. 승진이가. 승진이는 앞으로 이 툴을 어떻게 쓸 거고 혹시나 쓴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느냐? 자, 이쪽 쳐다보면서 아이 그래도 생각나는 거 얘기를 해. 본인이 생각하는 소감을 한번 얘기해. 자, 저기 얼굴 다 쳐다보면서 다시 있게 어깨 펴고 자, 하시면 햄버거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지 부담이 덜 거예요. 자, 햄버거 자, 이렇게 목소리 크게 사이드는 좀 나왔어요. 감자튀김이랑 치킨 너겟이랑 나왔어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감자튀김 먹으면 되나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해봐야 돼. 그래, 카메라 보는 거야. 엄마가 찍으라는 거 많이 생각했다. 여기 그거 이거 뭐 감자튀김 아닌가요? 감자튀김인가요? 감자튀김이랑 치킨 너겟이 섞어서 반반했어요. 섞어왔어야 돼요. 친구가 다 들었지? 다 들렸습니다.
오늘 특별한 거죠. 주말에 나오시는 거 특별한 날이죠. 평소에 나오시지 않아요. 한 번만 지금 잘했어. 자, 오세요. 선생님. 맛있어. 네, 맛있죠. 햄버거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네, 좀 여기 이 아저씨의 아들도 네, 절반은 치킨하고 절반은 감자튀김. 아, 네. 너무 많아. 아, 그래요? 그럼 튀기야? 감자튀김이랑 이거 치킨 너겟 같이 해주시면 플랭크 뭐, 네. 거기 나은 것 같아요. 국미에 플랭크 버거 있어요? 아, 여기 플랭크 버거 있었는데요? 아 진짜? 네. 야채도 많이 안 아, 네. 버거킹 시키려다가 버거킹 다 품절이어가지고 12시간 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찾아가지고 주말이라 재고를 많이 안 쌓아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시켜놓은 거. 플랭크 버거는 어떤 거야? 씨는 괜찮은데? 엄마가 또 따라왔잖아요. 이 단어를 네. 플랭크가 신점이네요. 아, 2단지 앞에 있습니다. 2단지 앞에 CU 옆에 플랭크 버거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 갈 때 그렇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끝나고 하면 또 준비 잘 할 테니까. 네, 햄버거 괜찮으세요? 네. SI 가면 다들 기대한다고 하시는데. 홍보장이 끝나고 SI 진행하는 거 보면 전문제품만 뭔지 알겠어. 우리 살게 안 된다. 그림만 내가 진짜 그 옛날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뒤에 드는 것도 뭐야? 자기 아버지가 누구 동물을 찍어놓는 회사예요.
정도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구나. 오늘 9시 끝날 것 같아요. 그랬잖아.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 반복하면 안 되지. 일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면서 일을 하는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 싶은데 긴장 관련 이미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모습을 정리되어 있는 것도 좀 찾아가고 아빠가 못 가겠나? 그냥 기술 운영하는 거랑 재무 이런 거 범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넣어야 돼가지고 여기 나가면은 정리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고민했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 짰지 위에서 짰어요. 내가 아무런 나는 스스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실버 다른 나라에서 우리 기술은 거 우리가 제일 강하죠. 근데 그런 말을 껴서 이렇게 이제 몇점 나를 찾아보는 게 그냥 여기다 살고 계신다고 왜 아이고 생각을 우리만 되시지 어디까지 못 얘기라는 거지? 수업료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그냥 오히려 할 거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건데 일하고 인력 관리, 뭐 일정 관리 이거 해봐야 요 교과 따라가는 거 채찍기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잘 합쳐줘.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 그거 자체가 일을 하고 하는 거 아니라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바꾸고 자꾸 하는데 뒤에 굉장히 그래서 유료를 찾겠어. 아니 뭐 20달러인가? 저도 당하더만 뭐뭐뭐 하는 거 갖고 이제 뭐 하는 거 짜주세요. 그러니까 비비 코드 쫙막 갖다는데 연습하는 AI 요즘에 그림 그려주는 AI 있잖아요. 그 애를 컴퓨터를 잘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까지 틱틱틱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냥 자연으로 쓰면 상품부터 만들어주더라고요. 개발자가 만들어도 VB가 다른 맛이라는 걸 갖다 쉽게 맞아. 어저께 그 그림도 그거 가지고 그린 거 아니야? 어떤 그림이요? 삼촌을 아니야. 아까 그거 왔어요. 다른 거지 할 때. 모든 사람들 월 20달러 주면 내가 쓰는 많아가지고. 속도는 좀 빠른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런 차이 아닐까? 같은 뭐 우리 기술 검색을 하더라도 누구는 고품질의 자료를 얻고 누구는 고품질의 자료를 못 얻는데 책 집필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기반으로 이제 소스고양 이제 원어본을 만들어가지고 아이컴퓨터 그래서 몰랐거든요. 알파카 이런 거 만들어. 이렇게 돌려봤는데 알파카는 길게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짧게 이제 단답함으로 이런 거 문제 그런 거 말씀드리면 그런 점이요? 제품명이 알파카가? 예. 프로젝트명. 그건 제 컴퓨터 설정인데 컴사인 좋으면은 더 길게 얘기해요. 컴사용인가요? 내 컴퓨터 설정인 거예요. 네. 챗 GPT 같은 거를 어느 모델 내 컴퓨터 설정인 거예요. 그 인터넷 연동도 있고. 예. 그리고 내 GPU 성능에 따라서 학교 안에 질이 달라지고. 이렇게 긁고 와서 모든 거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검색해보면 그런 내 PC형이라고. 어쨌거나 내 PC에서 무슨 작업을 하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그냥 AI를 PC에 넣는 거예요. 어느 모델. 어느 모델은 인터넷 거예요. 미안한 방법이 지난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달이 건너서 제가 물량을 우리가 더 게임되면 다 하고 저 형님 문제는 하는데 고민하고 김정은도 제 무서워하는 김정은도 좋아하시는 무서워 못 내리는 거야. 근데 김정은이가 전쟁이 인천 경우는 민들은 막 쓰기 때문에 혼자 전략이 안 먹힌다. 전략 정술이 안 먹히는 게 중학생이. 그래가지고 오늘 때문에 대출을 이런 온편 이야기하고 있다가 놀러가고 왜안 돌아가요? 여기 생각보다 돈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직업에 대해서 막연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대부분 궁금했는데 정말 힘들죠. 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보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엄마 아빠 요구하는 게 역설이 있고
대화를 저걸 선생님하고 그려서 하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 감사합니다. 전혀 그렇게 경과가 됐어요. 제가 먹은 가게 그거 아닌데 이제 그거는 내가 2시간 그래 아들 진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여성분이라고 처음에는 안 됐는데 할수록 아주 초보적인 그리고 아까 그 스미들이 그것도 이제 아들하고 저는 그렇게 기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여행 가서 지금 약을 찾아내는 그리고 그다음에 수리하면서 그다음에 뭐 할 건지 이것도 아버지가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지금 제가 따라가고 어느 시점에 이게 많았다고 안길로 가니까 그리고 그 수준인데 어우 그래서 내가 한준이는 그냥 점수를 조금 난 그게 딱 맞아요. 세계이라든가 지금 어때? 밤새 예민 사람이 관련할 수 있으니까. 나비쌤만 한국에서 저거는만 온라인으로 충분히 소통이 되는 일이잖아. 그 말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 말을 의지라는 거야. 저거 오히려 엄청 같은 일이랑을 필요한 거 있잖아. 진짜 잘해요. 영어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냥 가겠다가 아니고 학교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문제를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오늘까지 4시를 어떻게 해갖고 공부를 어떻게 준비한 다음에 체력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이제 코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네? 코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예. 화면 그려주고. 브랜드 콜라. 아니 뒤에만 보면 코카콜라. 네, 요것만 보면 코카콜라. 네. 나 지금까지 코카콜라인 줄 알고 말했어. 지금 알았어. 우리 같은 요구사항이 모자란 거는 불편한 것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호자 입장에는 뭐 된장이 저렇게 조정이 하면 된다는 거 분량이 되는 거. 오늘 사실 나한테 오는 그런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서 우리는 죽음 다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다 보면 항상 능력점이 그렇다고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그럴 거 아니지. 그렇다고 너는 이렇게 하나 다 안 되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야. 지금부터 우리 목표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건데 그래서 기본하는 대화나 생활상이 있으면 정리해서 이런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목적이 되는 이유로 걔네들도 쉽게는 없는데 그면에서는 오히려 저런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고. 이건 그런 이자. 중요한 건 빨리 다 써. 진짜. 했잖아. 화요일날 너 수요일 이문할 거.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끊기진 않았어요.